네, 안녕하세요. 울랄라 선생님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는 객관식 평가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고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키우는 그런 역량을 강화를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원술형 평가, 여기에 대한 원격 직무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평가에 있어서 중점 상황이 크게 여기 6가지로 제가 내용을 보고 연수 내용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이 교육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 이거로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줬는지 정보를 제공해 줬는지 이거에 대해서 추수지도 이후에 그 추수지도를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평가를 기록하는데 기록으로서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교사학습이 바뀌어야 되겠죠.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성취 기준에 근거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해야 되고요. 또 교사학습과 평가가 서로 틀리면 안 되고 같이 일관성 있게 가야 합니다. 교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활용하시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또 수행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특히 논술형 평가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40% 이상 정도를 논술형 평가로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예체능 교과나 일부 교과에서는 예외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는 40% 이상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원수령 평가하고 선택형 문항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수령 평가는 다양한 그런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강한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형 평가는요, 다양한 사고의 측정이 어렵다. 예를 들면 선택형 문항에서는 문항이 5점짜리 배점이다 그러면 0점 아니면 5점인 거잖아요. 부분 점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논술형 평가에서는 5점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1, 2, 3, 4, 5 문항의 어떤 배점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 점수도 줄 수 있고 학생들의 그런 사고 측정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선택형 평가에서는요,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짜 알고 했는지 아니면 찍어서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추측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입니다. 두 가지 평가에 있어서 선택형 평가는요, 학생의 능력을 적절히 제시를 못하고 암기력이라든지 또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답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요런 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어서 선운수령 평가와 약간 비교가 되는데요. 그런데 선택형 평가를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는 많은 양의 지식을 측정할 때 또 단시간 동안 효율적인 인력을 배치하고자 할 때는 선택형 평가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는가? 미래 사회에서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잘 돼 있는지, 또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이 되어 있는지,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미래 사회에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6가지 역량을 제시했잖아요. 그게 자기관리 역량, 정보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6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역량과 선운수를 평가하고도 같이 많이 맞물려 가겠지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지향하는 이런 6가지 역량들 기반으로 선운수령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6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서술형 평가를 더 활동을 하라고 독려를 했고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비중이 많이 확대되었고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0% 이상을 선운술형으로 내라고 많이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선운수령이 확대되고 있는데
평가가 달라지면 당연히 수업도 달라져야 되겠죠. 수업과 연계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수업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학생의 수업의 활동과도 연관이 되고요. 평가 방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형 문항과 선운술형 문항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선운술형 문항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술형 문항이 피험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그 기회를 부여하고 문제 이해력과 해결력, 논리력, 분석적 사고력으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출제와 채점이 어렵다. 특히 채점이 많이 어렵죠. 또 추상적인 사고 수준을 벗어날 경우 어떻게 해야 평가의 타당성과 변별력이 제시되는지 요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채점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채점의 양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 된다. 채점할 게 많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문항 특징, 서술형 문항으로 살펴봤을 때는 논술형과 비교한 서술형 문항은요. 선택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고난이의 그런 어떤 사고력 측정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평가의 장점을 일단 보면요.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일단 높고 대량의 채점이 가능하고 능력의 변별점이 많고요. 기준이 뚜렷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죠. 응답의 자유도가 낮고 과정 평가가 어렵고요. 한 번 봐서 그냥 그대로 평가, 결과 중심적이고 또 능력이 점수로만 나타내게 된다. 또 고등 정신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형 평가의 장단점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택형 평가를 사람들이 많이 고집하는 이유는 신뢰도와 객관성이 높다. 또 대량의 채점이 가능하고요. 변별력이 많고 기준이 뚜렷하다. 방금 이야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운술 평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거의 개발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본질적으로 선운술형은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내포되고요. 채점 기준의 객관성을 높여서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을 제출해야 되고요. 채점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명료한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을 미리 작성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개발 방향은요. 문항의 완성도에 있어서 답안 반응의 폭에 통제 여부에 따른데요. 응답하는 게 너무나 자율성을 많이 준다. 자유응답형을 많이 준다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문항 구성 요소를 약간 구조화시키고 제한을 시켜서요. 여기도 보듯이 그래서 보통은 학교 현장에서는 응답의 자유형을 주기보다는 응답의 제한형을 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한형을 주어서 내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답을 하도록 합니다.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개발 방향의 세 번째 보면요. 평가 요소나 발문은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해야 된다. 아까 구체적인 언어로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발문이라든지 평가 요소에 약간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채점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 이걸 바탕으로 또 개인의 어떤 문제 장면에 봉착한 그런 부분에 특별한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하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운술형 평가 개발을 할 때 평가 요소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요. 답안의 내용 범위나 분량은 적정하게 제시하고 그림이나 지도나 그래프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개발 방향을 살펴보면 인정 답안보다는 인정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답안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평가 요소나 발문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또 단어가 다의적이지 않은지, 또 미묘한 차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선원수형 평가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평가 요소의 발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발문은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교과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논의해서 채점 기준에 없는 내용, 이거를 점수를 줄 건지 말 건지 이거는 같이 공동으로 논의한 다음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 채점자의 활동을 보면 채점자는 문항 단위로 채점을 하고 다른 채점자는 같은 문항의 채점 과정을 검토하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지시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농업학교 학생의 두 가지, 농업학교의 농업의 기업화, 세계화가 가져온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쓰는 그런 선언술형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문항을 개발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